안녕하세요, 여러분. 고3 학생 여러분.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그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논술과 면접, 면접과 논술. 면접은 대면하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임경변 또는 가지고 있는 철저한 내공으로 하면 되지만 이 논술은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1은 국어 읽기가 되겠습니다. 국어 읽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충분히 훈련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어 읽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어 읽기는 아직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축약해서 논술에 관한 것으로 국어 읽기를 아주 내로 마인딩 작게 분석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는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 지난 A트랙과 B트랙으로 있는데 A트랙은 주로 우리 주디 선생님의 그 목소리로 내레이션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은 듣고 감상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것을 taking note, 필기하는 그런 식이고, 그러면 B트랙은 뭐냐? 이제 알고 있는 그 선험적 지식, 즉 다시 말해서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context,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화시키는 concretization 하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A트랙을 잘 공부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B트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입하셨지만 혹시 손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화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문제, 연습 문제 2, 2번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 나의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소위 말해서 미디어의 사용자 사이의 문제 상황을 각각 설명하고, 여러분 이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describe 되어 있는 내용을 explanation 한 단계 구체화되는 과정이고, 그보다 더 나가면은 illustration, 논술의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은 description, 묘사, 기술, 그 다음에 explanation, 설명, 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면은 illustration, 예를 들어 논술을 자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각각 설명하라는 말은 describe에 되어 있는 평면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describe, 즉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 격상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설명, explanation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shifting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 가와 나에 나타난 대응 방식의 차이점을 그 다음에 illustration이 아니고 explanation이 아니고 describe, 기술하는 거죠. 다시 원위치하라는 거죠. 와, 문제가 아주 좋아요. 첫째는 describe, 기술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소위 말해서 analyzing 해서 그것을 explanation, 설명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가와 나에 나타난 the method, approach, the solution을 그 차이를 describe, 기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묘사, 기술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의 주장을 감히 하면은 그것은 illustration,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문제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논술의 3단계. 1단계는 description, 보통 문제를 주죠. 지금 본문이 제시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난 뒤에 그것을 reparaphrasing, 설명하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원문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끝나면은 바로 illustration,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예화를 끌어들여서 붙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 나타난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요약했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차이점을 기술, 여러분의 의견을 넣지 않고 묘사해 달라는 거죠. 와, 문제가 좋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홍성 B 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와, 여기서 벌써 갈등 구조가 존재해요. 누구누구 탓이다. 와, 어른들 때문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어른들은 숫자를, 자, 어른들에 대한 데피니션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벌써 문제가 심각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도 않는다라는 벌써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줄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예화를 듭니다. 코테이션.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묻는 법이 절대 없다. 와, 바로 질책을 가합니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라고 물을 뿐이다 하면서 어른들에 대한 벌써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또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비판적 시각을 벌써 갖고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주 끝까지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있어요. 필자는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벌써 강한 체벌을 가하고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말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비판적 시각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제서야 건사하겠구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자와 전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읽으면서 벌써 머리에 정리가 다 되죠. 자, 짧은 문장 속에서 이 필자는 얼마나 심각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잘 웃었고, 자,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제 얘기를 다이렉트로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고 했고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어석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어깨를 어석한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shrug인데 한국 사람들은 삐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벌써 어깨를 실어 간다는 거죠. 멋쩍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옥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걸 알아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혹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와, 수많은 어른들에 대한 데피니션 중에서 이런 파트만 지금 골라낸 것입니다. 그들은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와, 그런데 곧바로 이것을 또한 독자들이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고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완전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화를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중략.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근성으로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온갖 슬픈 생각이 떠오른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다. 여러분, 와, 굉장히 센티멘탈한 분위기로 우리 독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버리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와, 굉장한 거죠. 친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벌써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을 서로 짓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수많은 사전적 의의가 아닌 독자와 필자와 독자 사이에 새로운 사전적 의미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독자가 갖고 있는 사전, 내가 갖고 있는 사전이 서로 살아온 느낌이 살아온 과거가 달랐으니 이제 우리가 사전을 서로 공유하자는 거죠. 그걸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 조작적 정의는 인문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하나의 노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곧바로 여러분의 채점관, 여러분의 시험을 검사하고 감수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조작적 정의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론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자는 수많은 조작적 정의를 지금 어른들과 아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작적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분은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데피니션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정의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에 이 필자는 우리들에게 뭘 강요하느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필자는 독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대 기관에 대한 위협이 언론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 영역은 없다. 와, 무서워요. 이 단어 한 단어가 언론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3대 주요 방송과 몇몇 거대 신문이 언론을 지배했다. 여기는 전부 방송과 거대 신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매체를,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통계를 지금 들이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인터넷의 발달로 급부상한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신생 온라인 매체로 이동한다. 거대 언론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힘없는 비주류 언론에게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 역설적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전통적인 의무를 소홀히함으로써 스스로 시장 점유율을 하락시키고 말았다. 여기에는 수많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여러분이 지금 반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그대로 디렉션, 문제 제시에 따라서 답을 하는 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분해서 막 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흥분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제시하는 그 강요된 논리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도 우선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자, 지난 20년간 언론 조직들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언론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면서 점점 더 권력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걸프전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시의 행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사담 후세인이 911, 9.11 테러를 지원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월터 핑크스 기자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낱낱이 파헤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기사는 1면이 아닌 17면에 실렸다. 굉장한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1면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필자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독자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왜? 정보의 불균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정보의 불균형. 제가 논술 강의를 하면서 많은 개념, 정의, 조작적 정의 이런 것들을 나열할 텐데 여러분들이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일면이라고 해야 될 이 필자의 생각과는 전혀 우리에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강요하면서 17면에 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흥분하지 말고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1면이 아닌 17면에 실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필기하면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서 describe 된 것을 해제, explanation, 분석해서 당신 말은 이런 말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는 국어 읽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걸 illustration,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발례 또는 이걸 원한다면 정례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논리를 더 강화, enforcement, 더 강화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주사위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신덕식 논술과 만났으니 여러분들은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릴 때에 힘을 크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거대 언론들이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동안 뉴스거리는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수많은 블로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이 예화를 막 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몸담고 있는 수전 웨버도 그러한 블로그들 중 한 명이었다.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이미 눈부신 경력을 쌓은 그녀는 이브 스미스라는 필명으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라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거대 언론이 금융위기 조짐에 대해 보도하기 전인 2007년 초반에 그녀는 종말의 시작인가?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예기치 않게 일종의 언론 보도 역할을 수행했다. 자, 예기치 않게라는 것은 unexpected인데 이것은 번역상의 텀이니까 여러분이 그저 블로그에 올리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또 언론 보도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급부상한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거대 언론의 종말을 축하하고 거대 언론의 불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용자 생성 미디어가 기존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겠는가? 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파헤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언론은 존재한다. 언론에 대한 데피니션을 줬죠. 인터넷 시대에 과연 누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뉴스를 직접 전달하는 블로거들은 대중의 지식을 늘리고 소위 말해서 정보의 불균형을 깨고 균형을 잡아주는데 개인 블로거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권력에 대한 기존의 감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enforcement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활동이 끈질긴 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탐사 보도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자, 개인 블로그의 한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널리즘이 신문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계층 체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더욱 광범위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 빚어낸 현실을 수용하고 쇠퇴한 거대 언론 시대의 훌륭한 가치를 계승하여 언론 체계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와,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이 생태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에코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생태계 또는 진화, 이런 단어는 생태계는 과학의 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문과학에서는 인문과학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태계라는 단어를 조작적 정의를 우리들에게 하나씩 침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는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 즉 에코시스템이라는 생물학적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언론의 존립의 그 바탕이 되는 그 언론 생태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씩 논술을 강의하면서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진화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진화가 있지만 인문과학에서도 진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비록 이 인문 또는 자연,
이 두 분야의 거대 분야에 넘나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예술, 미학 이런 분야에서도 수많은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 용어를 adapt, 채택해서 employ, 채택해서 우리가 인문의 사회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또는 정신의학에서 수많은 넘나들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안의 사례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기존 거대 언론의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이거는 예를 들어주는 거죠. 최근 들어 가디안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론주도청에게 블로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는 채팅창, 토론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변신을 시도했다. 굉장하죠? 블로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또는 트윗 통해서 또는 수많은 카페, 밴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존하는 것이죠. 채팅방, 토론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카톡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변신을 시도했다. 가디안의 변신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반인들의 노동력과 컨텐츠를 활용한 위키피디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2009년 200만 페이지가 넘는 의회 의원 경비 지출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방대한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해 고민하던 가디안은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독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사이트 방문객 중 56%가 참여해 80시간 만에 전체 분량의 20%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통적인 거대 언론이 수행하던 공정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분 트윗을 시작하여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시작으로 하여 협업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언론이 어렵게 얻은 몇몇 기능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어렵게 얻었다라는 이 단어가 국어 번역이 올바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현장 가면은 이거 번역문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엉터리지만 협업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언론이 어렵게 얻은 어렵게 얻었다는 것이 아니죠. 언론이 어렵게 얻은 몇몇 기능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어에서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전체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자, 위키피디아 참여자들은 위키피디아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안 매끄러워요.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모든 항목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가 적용된다. 바로 중립과 검증 가능성이다. 위키피디아는 특정한 견해에 대한 지지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피하고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주요 관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언한다. 또 작성된 내용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공개된 출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소위 말해서 proof evidence라든가 참고문이라든가 풋노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quotation, 인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를 제3저자, 제2저자를 밝히라는 거죠. 자,
원칙 아래, 이러한 원칙 아래 필자들에게 참고 문헌을 명시할 것을 의무함으로써 검증 가능한 정확성을 전달한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국어 읽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문제풀이에 정확한 접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먼저 국어 읽기 훈련을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0분이 넘었으므로 이 정도로 마치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직접 답안에 접근하는 그런 단계로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한번 호흡을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니 이제 결실을 맺고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